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혼파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혼파님께서는 귀신 가두는 산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쭉 보내시면서 사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신들, 정말 무서운 귀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그 산에서의 귀신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억에 남는 무서운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혼파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단은 혼파님이 그 귀신 가두는 산에 사시면서 솔직히 귀신이 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많이 보고 겪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와, 나는 진짜 이 귀신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기억에 남고 내가 이 귀신 때문에 포기한 것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귀신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혼파예요! 네, 일단은 먼저 이야기 시작에 앞서 제 재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예체능 쪽에서 예술 쪽에 재능이 좀 많았어요. 오. 이게 초등학생 때라서 그냥 어리다 보니까 뭐든 잘하던 걸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중에 음악이랑 악기를 제일 잘 다뤘었는데, 제가 학원 같은 거를 따로 다니지를 못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방과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방과후에 바이올린이랑 타악기, 즉 타악기라고 하면은 난타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근처에 거의 바로 앞쯤에 피아노 학원이 하나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거는 콩쿨 대회 이런 곳에 나가면 거의 항상 대상을 탔었고. 재능이네. 네. 근데 사실 이제 피아노랑 바이올린은 서양 악기잖아요. 근데 저는 서양 악기보다는 우리나라 악기를 다루고 싶어서 저희 학교 교장쌤한테 찾아가가지고 저는 사물놀이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학교가 작다 보니까 그 반 하나를 만들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단원들을 모아가지고 사물놀이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선생님도 구하고 하다 보니 점점 커져서 진짜 지역 행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되고, 거기서 제가 리더였는데 제가 징을 했었거든요. 징. 네. 그래서 그 사물놀이 할 때면은 항상 제가 진짜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항상 즐겁게 하고 살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즐겼었을 때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제가 그 전날에 콩쿨 대회를 가가지고 대상을 타고 다른 학원 아이들도 수상 실적이 좋다 보니까 다 같이 어디 놀이공원으로 같이 한번 놀러 가자 하게 돼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이제 그때가 초겨울이었는데 놀이공원에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제가 봤던 게 어떤 중단발에 줄무늬 목도리랑 빨간 떡볶이 코트를 입고 어그 부츠를 신은 여자를 한 명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사실 좀 유행이 지난 패션이었어서 그때 보고 저 사람은 약간 저런 레트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문이 다시 잠깐 열렸을 때라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감도 잘 안 잡히고 했을 때라서 그냥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학원 친구들이랑 신나게 타고 이제 놀이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겨울에 눈이 와서 중단했던 놀이기구가 다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랑 저거 다시 운행한대 하니까 그걸 타고 놀려고 줄을 서게 됐었어요. 이제 그 놀이기구가 뭐였냐면 막 엄청 동그란 원형 판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한 16개 정도 달려서 의자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막 사람들이 그걸 타고 노는 놀이기구였는데, 예. 이제 한 자리에 2명씩 타는 곳인데 그때 저 포함 친구들이 총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명씩 타니까 홀수로 남는 사람이 한 명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들 자기는 약간 혼자 타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길래 제가 그러면은 내가 그냥 혼자 앉을게 하고 혼자 따로 가서 앉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이 설명을 할 때 바람이 불고 의자가 막 뒤집히고 하다 보면 물건이나 안경 이런 것도 그 밑으로 떨어져서 못 주울 수 있다 해서 안경도 벗고 이제 주머니에 있는 짐들도 다 빼고 탔어요.
근데 이제 안경을 벗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옆에 그 떡볶이 코트를 입은 여자가 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안경이 없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제 색만 보고 아, 그 빨간 코트 여자구나 하고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놀이기구 직원이 그 안전바가 내려간다면서 말을 하는데 제 옆자리 빼고 안전바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오니까 제 옆에 있던 그 떡볶이 코트를 입은 여자가 저 안전바가 안 내려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원은 뭐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네.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안전바만 두세 번 눌러보고 다시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앉은 그 여자가 그 의자에 앉아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끄럽게. 처음엔 계속 안전바가 안 내려갔다고 하다가 갑자기 막 급발진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막 옆에서 안전바 안 내려갔다고 미친들아 이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됐었거든요. 맞네요. 운행을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데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하는데 그때 갑자기 덜컹하면서 그 기구가 운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놀이기구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의자들도 그대로 같이 올라갔겠죠.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좀 패닉이 왔었어요. 이제 옆에 안전바가 안 내려왔는데 그걸 사람들이 뭐 발견하지도 못하고 여자는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옆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막 울면서 저한테 저기요 저 너무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어떡해요?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떡해? 안 죽겠죠? 여기서 떨어져도 안 죽겠죠? 저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막 옆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이제 괜찮다고 말을 해주려고 딱 고개를 돌려서 옆을 봤는데 제가 아무리 안경을 벗었어도 얼굴 색은 보이거든요. 예? 근데 딱 봤는데 얼굴에 그 목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목을 뺀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을 순 없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쭉 나와서 그냥 얼굴 전체가 까만 게 절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이제 기구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그때서야 봤던 게 여자 머리카락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절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이제 제가 귀신 얼굴에서 뭐 눈도 안 보이고 뭐 저도 안 보이니까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절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타고 있던 의자가 돌아갔어요. 그 의자가 막 돌아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의자가 돌아가면서 안전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여자가 그대로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막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전 진짜 아직까지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 날아갔다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무서워서 소리 지르니까 이게 다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는 건 남들한테 들리지도 않고 제 친구들도 저기 옆에선 야, 쟤 소리 지른다 하면서 그냥 깔깔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여자가 튕겨져 나가서 빨간색의 그 어떤 물체가 날아가서 바닥에 두어 번 튕겨서 그대로 떨어진 게 제 눈엔 다 보인 거죠. 그래서 기구 운행이 끝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안전바 올라간 상태로 제가 바로 안경을 써서 그 여자가 떨어진 것을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 이거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싶더라고요. 네. 감이 안 잡혔어서 이제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렸었던 건데 그제서야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원래 이런 거는 좀 이게 계속 의식을 하면 진짜로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심지어 제 옆자리에 탔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말도 걸었고요.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저는 나 속이 많이 안 좋아서 그냥 남은 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 있을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같이 타자고 막 조르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하니까 그럼 같이 있어줄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회전 목마를 한 번만 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회전 목마는 사람이 날아갈 일도 없고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회전 목마까지만 타고 같이 앉아있자 해서 애들한테 막 고맙다고 하고 회전 목마를 타러 가서 탔어요. 이제 저를 제외하고 4명의 친구들은 앞에 그 말 위에 탔었고 저는 애들이 속 안 좋으면 그냥 마차에 타라 해서 저는 마차에 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차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마차의 반대편 쪽에 그 마차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보통 그 회전목마들이 말이랑 마차가 그냥 반복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마차가 있는 게 당연한데 그 떡볶이 코트를 입은 여자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딱 목만 돌려서 절 쳐다보면서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발견하고 약간 흠칫했을 때 입이 갑자기 씩 올라가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또 저는 소름이 끼치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딱 뒤돌아보면서 왜 그래? 이러는데 저는 앞에 어떤 여자가 타 있었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왜 그러냐고 무섭게 아까 속 안 좋다 했는데 그냥 약간 아파가지고 뭐 환각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분명히 귀신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애들한테 어차피 말해봤자 득될 게 없다 생각을 해서 내가 그냥 잘못 본 것 같아 하고 내려와서 이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그러다 보니까 놀이동산 폐관 시간이 다가오고 운행 시간도 거의 다 끝나고 하니까 피아노 선생님이 저희를 데리러 오셔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 놀이동산이 그 주차장 쪽에서 놀이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차를 타고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랑 피아노 선생님이랑 같이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는 좀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 뒤에 어떤 애기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앉아서 그냥 막 오순도순 얘기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사실 저희 가족끼리 여기 놀이동산 같은 데를 와본 적이 없어서 그냥 쳐다보면서 우리 가족도 저렇게 그냥 평범하게 웃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 뒤에는 좌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앉아있는 것처럼 그 눈높이에 맞춰져서 있다가 그 가족들 옆에 그 기차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리면서 그 아기가 서 있었는데 아기가 그 문 밖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아기를 잡으려고 같이 떨어져서 그 둘이 좀 얼굴을 크게 다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저 귀신 진짜 저기 있으면 안 될 애 같은데 어쩌다 저기 있는 거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짓을 하고 귀신이 또 그 가족들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아까 까만 얼굴이 아니라 사람 얼굴인데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같이 생겼는데 어딘가 눈이 약간 좀 일반인들하고 달라 보여요. 그래서 또 저랑 눈을 마주치고 조금 있다가 한 번씩 웃어요. 그 상태로 이제 저는 그냥 빨리 학원차에 타서 같이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도 계속 조마조마하니까 막 차 뒤에도 계속 확인하고 혹시라도 트렁크에 숨어 들어온 건 아닐까 하면서 막 쳐다보고 누구 친구들이나 학원쌤한테 붙어온 건 아닐까 하면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근데 분명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집 근처까지 도착을 해서 다 내려가지고 그래 너도 잘 가고 뭐 어떻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흩어지려고 했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저는 집이 머니까 너는 집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그 근처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하시고 제가 감사하다고 차에 타려 했는데 제가 차에 내려서 그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여자가 타 있는 거예요. 타서 그 유리창에 그냥 손바닥을 하나 대고 저를 딱 쳐다보면서 또 한 3초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 입이 막 찢어질 정도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미소 짓는 정도로만 한 번씩 웃고 다시 앞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뭔가 타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하셔서 여기 있겠다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학원 선생님이 제가 거절을 한 3-4번 계속 하는데도 아니 너는 집이 보니까 그냥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고 부모님 힘들 만한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자기가 태워다 주는 차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냥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그대로 뒤돌아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이제 그 근처는 아니었고 한 30분 걸어가면 저희 어머니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30분을 넘게 걸어서 엄마한테 갔었는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여기 왔어 하니까 엄마가 그래 잠깐 기다려 하고 저를 보러 나오셨는데 보러 나오시자마자 저한테 너 지금 놀이공원 갔다 온 거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학원쌤이 원래 집까지 데려다 준다 했는데 내가 그냥 뭘 봐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여기로 왔어 했는데 엄마가 이제 저한테
너 거기서 뭐 달고 왔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그거를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봤다고 하니까 엄마가 근데 이게 평범한 애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단순히 말하는 악기가 아닐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그 예전에 무당 악기를 처음 앞에서 본 것처럼 예. 손이 막 갑자기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으로 저를 데려가셔서 예. 할머니한테 이런 걸 말하니까 할머니도 이제 저 들어왔을 때부터 그래 보인다 하고 막 비방치고 뭐 부정 없애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처를 좀 해놨으니까 그래도 안 꼬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귀문을 잠깐 열어놨던 게 할머니가 이제 그래도 오빠 혼자 사는 것보다는 저도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신을 다시 받게 하자고 해서 잠깐 열어놨던 거거든요. 네, 그 당시니까요. 그죠? 네. 근데 그때 하필 그런 일이 있어서 할머니도 좀 불안해하셨어요. 저한테 다시 받을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한 번 열었으면은 그래도 받고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면서 좀 고집을 부렸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서 그 이틀 정도 때에는 그 귀신이 안 보이니까 저는 뭐 잘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제가 그 사물놀이를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징을 했었고 제가 무슨 경복궁 같이 엄청 화려한 궁 안에서 무복을 입고 혼자 막 이제 징 중에 꽹가리채로 치면서 연주를 하는 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하면서 이제 그 사물놀이 장단 중에 별달거리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이제 중간에 막 치다가 어떤 장단 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말을 하면서 신명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 그 궁 안에서 문이 열리면서 그 여자가 천천히 저한테 걸어와요. 그러면서 바로 앞까지 와서 저를 보고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 여자를 보고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위협하냐고 막 말을 해요.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꿈에서는 뭘 아는 것처럼 막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제가 그 여자 앞에 그 신장칼 같은 걸 잡고 이렇게 들이대거든요. 썩 꺼지라고 하면서 막 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제 손을 확 치면서 제 손이 날아가요. 손이 잘려서 저 멀리로 휙 날아가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갑자기 손이 엄청 아프면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침대가 온통 땀으로 다 젖어 있고 제가 헉헉거리면서 꿈에서 깨서 주변을 막 둘러보는데 저기 밖에 제가 원래 방문을 닫고 자는데 방문이 열리고 저희 집 대문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산짐승이나 혹시라도 뭐가 들어올까봐 꼭 대문을 닫고 자는데 예. 한밤중에 대문이 활짝 열리고 집 현관문도 열리고 제 방은 이제 2층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문까지 다 열려서 제 방으로 오는 길만 다 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아 지금 내가 무슨 문이 열려서 걔가 그대로 저를 따라 타고 온 거예요. 저로 오는 문이 계속 열렸던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다음날에 너 지금 약간 귀신한테 뭐가 살 잡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막 말을 했죠. 내가 한 게 없는데 무슨 살 잡히냐. 내가 뭐 죄진 것도 평소에 나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그냥 그 놀이공원 가서 뭘 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탔다 하면서 그걸 얘기해주고 할머니랑 같이 다시 한번 거기로 갔어요. 뭘 타거나 하러 간 건 아니고 그냥 딱 그것만 보러 갔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옛날에 여기서 어떤 일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놀이기구에서 어떤 여자가 그걸 타다가 그때가 딱 겨울이었는데 어떤 오작동으로 안전바가 풀려가지고 여자가 날아가서 그대로 그냥 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제가 탄 그 의자가 그 의자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귀신에 씌였던 건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뭘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런 걸 하려면 또 준비 기간이 어쨌든 필요해요. 뭐 피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부적을 쓰려면 부적 쓸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집에 이제 갔어요. 근데 가는데 그날따라 제가 계속 뭔가 고기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기가 딸리는 건지 계속 할머니한테 닭고기 먹고 싶은데 치킨 하나만 사가면 안 되냐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계속 할머니한테 닭고기 먹고 싶다, 닭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지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괜히 너 기 갉아먹으니까 네가 기 허해져서 그러는 거다 라고 하셔서 제가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그냥 너무 심각하게 진짜 생닭이라도 씹어 먹고 싶을 만큼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한테 막 소리를 쳤어요. 제가 저 멀리에도 막 어르신들도 있고 하는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할머니한테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할머니가 네가 진짜 원한을 물어도 단단히 물었나 보다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이제 어디 마트로 가셨거든요. 예? 마트로 가서 이제 할머니가 고기 하나를 사오셔서 이거 집에 가서 먹을 거라고 저한테 말을 하니까 제가 그래도 어쨌든 이성이 좀 남아 있었어서 참았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버스를 타려고 그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로 가는데 그때 거기 그 마트 동네에 피자집이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배달기사가 운전을 엄청 난폭하게 해요. 근데 그때 하필 제가 이제 할머니는 뒤에서 지팡이 짚으면서 오시는데 전 다리가 막 빠르니까 예. 뭐 보지도 않고 횡단보도 건너가려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고 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뒤를 돌아본 순간에 그 피자집 오토바이에 제가 치였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니까 그냥 물론 그 오토바이가 빠르기도 했지만 저를 친 순간에 제가 좀 멀리까지 막 바닥에 구르면서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막 뭔가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픽 하고 쓰러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눈을 떴을 때가 병원 응급실이었는데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저를 보고 막 니 어떡하냐, 니 미래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다 우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몽롱하면서 귀에서 계속 삐 소리가 나고 막 이명이 들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손이 아파서 엄마 바로 옆에 있었어서 엄마한테 나 손이 너무 아프다고 나 손 너무 아픈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하니까 저희 엄마가 손을 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보지 말라고. 계속 보지 말라니까 이상하잖아요. 큰일 난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제 손 2개를 붕대로 다 칭칭 감싸놓은 거예요. 예. 그러고 보고 제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나 지금 손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가 이제 치이고 나서 뭐 손으로 어떻게 뭐 착지를 하려 했든 뭘 하려 했든 땅을 짚었는데 손이 2개 다 손가락이 잘못되게 꺾였대요. 아. 그래서 정말 심하게 꺾여버려서 예. 신경이 이제 손을 못 쓸 정도로 상해서 손을 못 쓸 수도 있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재능이 음악 쪽에 있었으니까 그 손으로 뭘 해야 했고 그리고 전 징을 했으니까 손 힘이 제일 중요했던 네.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 또 의사를 만났을 때 제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회복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앞으로 뭘 세게 쥐고 뭘 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고. 그때 치이고 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제 손을 다시 신경이나 이런 걸 다시 했으면은 후유증이 조금 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나았을 건데 병원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가는데 약간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이고. 그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좀 신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는 바이올린을 잡아도 그냥 못할 정도로 손에 힘도 안 들어가고 옛날에는 그냥 굽혀져라 하면은 막 그냥 굽혀지던 손가락인데 아무리 힘을 줘도 그냥 애가 뭐 반응도 없고 그냥 무감각하니 그냥 뭐 바이올린 하나도 제대로 못 들고 아휴. 예. 국채도 하나도 그냥 안 들리고 하니까 그때는 그냥 그 귀신이 너무 사실 그때까지는 귀신 짓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이 너 그렇게 갈 때 네 뒤에 그 여자가 붙어가지고 너 그쪽으로 가게 떠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저를 불렀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이제 와서 치면서 제가 날아가는데 그 여자가 그걸 보고 엄청 팔짝팔짝 뛰면서 됐다 이러고 갑자기 사라졌대요. 와. 근데 그거를 듣고 저는 정말 한 달 동안 진짜 학교를 똑바로 못 나갔었어요. 이제 그냥 이 모든 게 약간 내가 신을 안 받았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때 할머니를 똑바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참이나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 오빠가 저한테 와서 좀 위로되는 말들을 많이 해줬었어요. 자기 오빠가. 괴롭힘 당했던 얘기도 그때 많이 말해줬고, 아, 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잘 사는지도 막 말해주면서 저한테 그냥 화나는 거 있으면 너 내키는 대로 다 해 하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경 재활을 하면은 정말 운이 좋으면 다시 움직일 수는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오기가 생겨서 아 진짜 그 재활 그까 있고 내가 진짜 다 바른다 하면서 약간 혼자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한 달 넘게 계속 병원 재활을 다니면서 지금은 약간 굽혀하면 이렇게 굽히는데 오, 근데 엄지 두 손에서 오른손은 세 손가락은 자유분방한데 왼손은 엄지 빼고는 약간 어눌해지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도 의사가 보고 회복력이 참 기적 같다고 신경이 끊어졌었는데 어떻게 봉합이 그렇게까지 잘 됐던 게 아닌데 잘 붙었다고 이게 되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귀신은 다시 보지를 못했고요. 그 놀이공원에 다시 가도 없고 해서 제 원수가 됐었는데 그래도 다시 또 다른 재능을 찾아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소중한 거를 앗아간 거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원망스러웠죠. 그리고 다시 잡아서 뭐 어떻게 할머님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뭐 도망가 버린 것 같으니까 보니까. 네. 아, 참. 아니, 뭐 잘못을 안 했는데도 이러네요, 귀신이. 한이 저 많으면. 이제 그랬던 거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미치겠네. 저는 이제 그때는 한참이나 네. 원망스러웠고 걔가 생각이 날 때면 그날 하루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원망스러웠는데 네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냥 뭐 어쨌든 걔는 네. 죽었고 난 살았으니까 더 잘 살면은 그게 맞아요. 복수지 뭐 하고. 아유, 또 귀신 그렇게 해서 굳이 업을 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오늘 혼파님께서 재능을 잃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귀신 때문에. 근데 이 귀신이 무서운 점은 사람을 그렇게 해하는 거를 하면서 또 기뻐하는 그런 부분이 딱 그냥 악만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죠? 그렇죠. 네. 아이고, 혼파님 그래도 오늘 이야기 잘 들려주셨고 앞으로 회복 잘 돼서 다시 그 재능 살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혼파님의 귀신 가두는 산을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은 꼭 돌비 공포 라디오에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비 혼파 검색하시면 귀신 가두는 산 1화부터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